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전기 고려대학교 융합기술시스템공학협동과정 대학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4학년도 3월 입학 예정자들을 위한 설명회입니다. 표준이라는 것이 사실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던 내용인데 이것을 한데 묶어 관리하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그러한 내용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설명드려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및 기술의 융합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표준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다양한 기술들이 그 하나의 기술로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긴 하지만 다양한 기술들이 서로 섞여 그래서 기술이 융합되어서 적용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융합에 대한 이해, 이종 기술 간 상호 운용성의 핵심이며 상호 운용성의 근간은 표준이 핵심이 되어서 이러한 활용을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혁신 기술의 산업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 그리고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대학원을 통해서 표준과 관련된 표준 그 자체와 표준과 관련된 이슈들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9세기 후반의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증기기관을 통해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치수, 모양, 기초, 표준이 중심이 됩니다. 20세기 초반 컨베이너 벨트로 시작된 2차 산업혁명에서는 대량 생산 체계에 대한 제품, 부품 공정, 품질 관리 표준이 중심이 되고요. 3차 산업에서 디지털 혁명을 통해 인터넷, 모바일, 정보화, 자동화, 그래서 프로토콜 및 호환성 표준의 중심이 되며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일컫는 지금에서는 기술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초융합, 초연결, 초지능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집약된, 압축된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등의 표준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 산업혁명은 그 시대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 변화에는 어떤 중심, 핵심이 필요한데 표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교통, 수자원, 환경, 헬스케어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표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 그 다음에 국제 글로벌 공동체를 위한 표준으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표준과 관련되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방문해 보시면 유튜브 안에서 이렇게 표준이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표준과학연구원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등에서 만들어낸 영상들을 통해 표준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표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품의 모양, 성능 등의 기술적 규정을 통일한 표준 규격,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 건강을 유지하기에 가장 적절한 표준 체중 등등 우리 일상 곳곳에 자리 잡은 표준. 표준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몰라도 걱정은 NO!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숨어있는 크고 작은 표준 지식을 알려주는 표준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먼저 표준의 정의를 검색해보면 사물의 정도라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라 기준, 일반적인 것 또는 평균적인 것 등등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지는 국어사전의 정의를 조금만 더 파헤쳐 보면 표준도 골라보는 다양한 재미가 있습니다. 표준은 크게 과학기술적 표준과 인문사회적 표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과학기술적 표준은 성문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으로 구성되고 인문사회적 표준은 언어나 행동규범, 전통, 의무 등에 관련된 표준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준 중에서 국가의 품질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 되는 표준을 바로 국가표준이라고 하는데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 국가표준이 대체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려운 건 그림으로 보는 게 최고예요. 일단 한번 봐봐. 자, 지금 우리가 옷가게를 차렸어요. 그럼 디자인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한 사이즈를 측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 만약 옷가게마다 고객들의 신체 치수를 측정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같은 S 사이즈여도 그 크기가 제각각 달라서 가게 사장님도 손님도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바로 지금이 성문 표준이 필요한 순간이죠. 의복 설계를 위한 인체 측정에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치수를 재는 부위와 그 절차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인체를 측정할 때의 다양한 자세와 방향, 인체 공학 표준화 용어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관련 산업체나 연구자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문 표준은 사회 전 분야에서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 등을 높이기 위해 문서화된 규정, 사양, 용어, 기호 등을 말합니다. 성문 표준이 적용되는 사례는 교통신호 등 A4 용지, 전자여권 등 정말 다양한데요. 무역산업 전 분야에 제시되는 한국산업표준도 성문표준의 하나죠. 성문표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할하고 있는데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부 대표기관으로 활동하며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문표준에서 친절히 알려준 방식대로 다양한 인체치수를 측정했다면 이 측정값들을 우리 일상에서 모든 이들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각 측정 단위의 정의를 매우 정확하게 확립해야만 합니다. 측정값이 정확한지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기준인 측정 표준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죠. 과거 세종대왕, 진시황 등이 효율적인 상거래와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해 최우선으로 개발 보급했던 도량형부터 프랑스의 미터법, 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본 단위인 국제 단위계까지 측정 표준은 언제나 인류와 역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측정 표준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제 비교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공동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국가 주력 산업의 품질 향상과 우리 일상을 위해 꼭 필요한 측정 표준. 우리나라 측정 표준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관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돼 있을 만큼 그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1975년 설립된 이후 국가측정표준의 확립과 유지 향상, 측정과학기술 연구개발, 측정표준, 측정과학기술 보급 및 서비스를 목표로 우리나라 산업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데 꾸준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내에 국가참조표준센터를 설립해 보건, 환경, 농림수산, 물리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참조 표준을 개발 보급하고 측정 데이터 신뢰성 연구에 매진하고 있죠. 참조 표준이란 쉽게 말해 방대한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해 놓은 공인된 자료를 의미하는데요. 약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140여 개의 인체 부위를 5년 단위로 조사하는 한국인 인체 치수 데이터 같은 자료입니다. 연구 개발 비용을 절감해주고 경제적 효율을 높여주는 참조 표준은 생활용품인 의자에서부터 웨어러블 로봇 같은 AI, 5G 등 첨단 분야까지 그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표준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크리스 표준 백과사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생활 속 숨은 표준을 알게 된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특별해집니다. 알아두면 삶이 풍성해지는 표준 측정 이야기,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표준과 관련된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협동 과정은 표준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따라서 수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표준에 대한 인식을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서 국제표준 300건 이상의 제한, 그 다음에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60명 이상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2019년까지 자료를 통해서 표준화, 그 다음에 시험 인증 분야에 대한 인력에 대한 요구,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의 유명한 회사의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크다고 하는
기업을 통해서 보면 이 분야에 대한 전담 인력이 적거나 없거나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다는 뜻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현재까지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땜빵하다가 이제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서 이런 분야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보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융합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준을 공부하시게 되면 C Chief Standard Officer 최고 임원이 로 기업의 관리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는 우수한 연구개발이나 연구 인력을 육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게 되어서 국제기구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ISO와 같은 표준 관련 분야 또는 어느 다양한 분야에서든 표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요구되고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수요 맞춤형.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분야는 공부가 그 학문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시장,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문을 정리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장 수요에 맞춤형 인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이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러한 표준을 지배하는, 표준을 리딩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인재 육성 시스템을 확보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본 과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융합기술시스템공학 협동과정은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준비해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융합표준 혁신 인재 양성을 통해 현재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2019년부터 글로벌 기술표준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것은 국내 최초의 표준 전문 인력 교육으로 본 학교, 고려대학교와 중앙대, 부산대가 3개의 학교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 인재 양성 사업을 21년에 지원을 받아서 현재 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아주대, 그 다음에 한국공학대와 함께 3개 대학이 글로벌 시험 인증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통해서는 BK21-4 사업의 혁신 인재 양성 사업으로 2020년부터 글로벌 스탠다드 허브 for Sustainable Society라는 모토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80억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국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인건비 또는 장학금의 이름으로 넉넉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축해 놓은 교육 커리큘럼은 표준 공학 전공과 적합성 평가 또는 시험 인증 전공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설 과목을 보시면 표준 공학에서는 글로벌 표준 분야에 대한 기반 지식을 학습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필요 지식을 제공한다. 표준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른 학습 내용을 구성, 산업 수요에 대응한 필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융복합적 과목을 개설한다. 해서 다음과 같은 과목들 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준비해 놓았고요. 적합성 평가에 관련돼서는 적합성 평가 전문가와 연구 인력에 대한 수요를 실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과목을 개설하고, 적합성 평가에 대한 실무 능력 문제 해결력을 현장 중심 활용 경험과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목들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기술시스템공학 협동과정은 석사와 박사과정을 모두 준비하고 있고요. 석사과정에서는 24학점의 졸업학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캡스톤 디자인 또는 산학 프로젝트를 꼭 수행하셔야 되고, 학술 대회에서 발표 또는 논문을 게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 그러니까 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싶은 공학 분야이든 뭐 다양한 분야에 이제 선택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의 경우 총 30학점이며 졸업 요건으로는 졸업 전 국제학술지 SCI2, SSCI급 이상의 주저자, 1저자 또는 교신저자죠. 되게 주저자면 1저자가 될 겁니다.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문서의 워킹 드래프트 이상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입학 후 수업을 들으시면서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겠고요. 관련돼서 문의사항은 추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 과에 융합기술 시스템공학에 참여하고 있는 학과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준과 관련된 공부를 하신 후에 이 학과들의 다양한 분야로 이제 전공을 심화하셔서 관련 분야의 표준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경영학과에서부터 통계, 수리,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신소재, 컴퓨터 융합, 그다음에 생명정보, 식품생명, 전자기계, 융합공학과, 환경공학과, 가속기 과학과 등이 참여 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학과에서 소속된 교수님들이 여기에 안내되어 있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표준 연구를 통해서 또 관련 분야의 공부나 또는 논문을 작성하실 수 있고, 이후에 뭐 직업적인 커리어까지도 함께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본 융합기술 시스템 공학 협동 과정은 다른 일반적인 학과하고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이라는 걸 내세운 최초의 석박사 학위 과정이고, 저희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도 균형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학 석사 또는 공학 박사, 공학 분야의 석사, 박사인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공부를 하시게 되면 최대 4학기까지 석사 또는 박사에 대해서 월 10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표준 분야의 공부를 하시는 대가와 그다음 표준 분야의 산업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이 학과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논문 게재 또는 학술 발표 때 BK 사업을 통해서 지원금을 또 드리고 있고요. 인건비와 BK 지원금 외에도 본 교회에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등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금전적인 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앞에서 본 참여학과 또는 참여 교수님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회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이공계의 교수님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더 나은 융합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또 관련되어서 산업계나 연구계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들과 연계되어 있어서 뭐 특강 또는 뭐 견학, 인턴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관심 분야 타 학점, 전공 학점을 인정해서 학문의 확장성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취업과 고용을 연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취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분야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생활적인 지원금 또는 공부하시는데 필요한 지원금뿐만 아니라 해외활동, 국제회의를 참관한다거나 표준과 관련된 뭐 ISO 지역회의를 참관한다거나 해외 프로그램 연수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국제기구의 추천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센터가 있는데요. 이 연구센터를 통해서 이 국가기술표준원과 그 다음에 국제 표준 전문가, 그 다음에 국가 표준 관련된 기관들 전문가 그룹들을 통해서 자문과 수시 자문을 받고 그리고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연계 활동을 준비해 두었고요. 연구 및 표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세스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학과의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표준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융합기술 시스템공학은 시작된 지 좀 몇 년이 되어서 벌써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학생들입니다. 졸업생들의 추천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토익과 같은 기본기를 방학 때 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고 했고요. 표준의 활용 분야가 넓다는 장점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표준과 관련된 국가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전공 분야를 살려 취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전문가로서의 진출을 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표준협회에 진출했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해서 표준과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전기대학원 신입학 전형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접수는 이미 시작되어 10월 16일 오후까지 진행이 되며 100% 인터넷 접수입니다. 제출 서류 접수는 인터넷으로 접수한 내용을 입학 지원서를 출력하여 서류 일체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형 일정은 구술 시험은 11월 18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 구술 시험 장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합격자 발표는 2023년 12월 14일 대학원 홈페이지 입학 합격자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세대 표준 전문가를 양성하는 융합기술 시스템공학 협동 과정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원서 접수 날짜를 꼭 기억하시고요. 해당 사항에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행정실 홈페이지 그리고 전화로 문의 가능하시니 언제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